반가워요, 여러분. 여러분 또 이렇게 새해가 밝았네요. 오늘은 새해 첫날이고 해서 2024년 패션 트렌드 얘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 보통 트렌드라고 하면 여러분들 컬렉션 트렌드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런 얘기 아니고 조금 더 직접적이고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밀착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는 이제 패션 디자이너로, 그리고 지금 이제 패션 유튜버로 패션씬에서 일한 지가 진짜 한 20년 됐거든요. 근데 요즘처럼 한국 패션이 이렇게 격동의 시기가 있었나 할 정도로 큰 변화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같이 알면 좋다. 왜냐하면 패션에서도 소비자가 왕이거든요. 자, 첫 번째 큰 변화, 백화점에서 쫓겨나는 브랜드. 요즘에 여러분 백화점에서 쫓겨나는 브랜드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실명을 말하기는 힘들어요. 예민한 상황이니까. 근데 흔히 우리가 알던, 또 오래됐던, 우리가 많이 좋아했던 그 이름값 하던 브랜드들이 지금은 백화점에서 반가운 존재가 아니거든요. 왜냐? 매출이 안 나니까. 근데 이런 브랜드들을 쫓아내면서 무엇이 메꿔지냐면 그 디자이너 브랜드나 여러분들 흔히 하는 이렇게 도메스틱 브랜드들이 요즘 이렇게 쏙쏙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큰 변화예요. 이 변화는 코로나 팬데믹이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이 디자이너 브랜드나 도메스틱 브랜드들이 이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 때 완전 폭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뭔가 셧다운 되면서 오프라인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나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 뭔가 쇼핑을 활발하게 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맨투맨만 팔아서 한 달에 100억씩 찍는 브랜드가 있었다면 여러분들 믿겠어요?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뭔가 온라인 브랜드들이 춘추전국 시대였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 기반의 브랜드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접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똑똑해졌어요. 뭔가 좀 많이 알게 된 거죠. 기존의 백화점에 있던 내셔널 브랜드들보다 디자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고품질 제품들도 많잖아요. 비슷한 품질이라고 쳤을 때는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보다 가격이 훨씬 합리적이더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온라인으로 물건을 살 때는 그 제품을 사면서 우리가 같이 보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브랜드의 감성. 뭔가 SNS를 통해서나 아니면 그냥 뭐 그 사로 들어갔을 때 보이는 이미지나 거기서 주는 메시지, 이런 것들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뭔가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팬이 된다. 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에 막 인기 있었던 그런 브랜드들은 코로나 끝나면 이제 우린 살았다 했는데, 사실 시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 마음이 이미 온라인 브랜드로 많이 넘어갔고, 그 내가 좋아하는 이 온라인 브랜드들을 실제로 만나고 싶은 니즈가 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온라인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들을 빠르게 흡수하기 시작해요, 백화점들이. 그리고 약간 애매하다 싶은 데들은 팝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팝업을 해보고 매출 확 올라간다 그러면 입점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치고 올라가니까 기존에 있던 애들은 밀려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신세계 강남 5층 보면 된다. 판교 현대 4층 보면 된다. 그게 뭐냐면 신세계 강남 5층에는 이런 인기 있는 온라인 브랜드들이 대거 입점해 있거든요. 판교 현대 4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층들이 백화점 가면 거기부터 둘러보고 지하에 가서 F&B 즐기고 그러고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소비 큰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 2024년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실속 있는 보석 같은 브랜드와 조금 과장돼 있었던 돌멩이 같은 브랜드들이 조금 더 철저하게 가려지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려주셔야 돼요. 이 백화점이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이 힘이 있거든요. 결국 소비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브랜드도 백화점도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똑똑한 소비가 더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다. 이제 샤넬 매력 없다? 제가 진짜 샤넬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명품의 대명사라고 생각해서 이제 샤넬 매력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기이상학적으로 명품 소비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곡선을 탄 게 이 코로나 시대거든요. 여행 못 가고 놀러 못 나가고 너무 억눌리고 화가 많으니까 보복 소비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되게 활성화됐고, 그러면서 이제 명품의 사치 소비가 막 이까지 올라가요. 그 중에서 제 지겹게 들은 얘기가 오픈런.
아니 매장 한번 들어가는데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진짜 이제 컨텐츠 하면서 필요한 게 있어갖고 샤넬 매장을 가려고 했는데 오픈런 얘기를 듣고 제 친구는 10시 한 10분쯤에 도착하고 제가 10시 40분에 도착했거든요. 딱 오픈하자마자 막 뛰어간 친구는 번호표를 60 몇 번 받고 저는 10시 40분에 도착했더니 90 몇 번이면 그날 하루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뭐를 사려고 해도 살 수도 없고 왜 그렇게 다 줄을 서서 사려고 했는지 그 시대가 얼마 전이었는데 좀 까마득하지 않아요? 지금 오픈런 거의 없어졌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너도 나도 너무 많이 명품을 들고 입고 막 신고 하니까 이게 명품이라서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분들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흔해서 매력 없다. 그리고 뭐 수백만 원 주고 샀는데도 이것도 진짜 한때 지나니까 끝이네 하는 거를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경험으로 알게 된 듯한 분위기? 그래서인지 이 2023년 작년에는 명품 브랜드들 전부 다 거의 부진했거든요. 그 명품 살 돈이면 나를 위한 여행을 간다든지 나 자신을 위한 부분에 좀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조금 더 알찬 소비를 하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승연의 탐구생활 그 채널 되게 좋아하는데 2024년 트렌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 봤더니 이런 좋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돈으로 플렉스하는 시대였다면 2024년은 나를 플렉스하는 시기가 될 거다. 물질적 소비에서 오는 플렉스보다 나 자신을 조금 더 발전시키거나 내가 조금 더 만족하는 생활 자체를 자랑하는 거죠. 그거가 이제 대세의 트렌드가 될 거였는데 저 너무 공감했거든요. 명품을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 명품도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그냥 소신껏 소비하시면 돼요. 상황이 안 되는데도 과시를 위해서 포장의 용도로서 명품은 이제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2024년에는 그 제품 자체가 좋아서 내가 사고 싶다 하는 거는 오케이인데 이게 명품이기 때문에 내가 사야 된다. 이거는 이제 진짜 안 해도 되는 한 해가 될 거다. 아 여기도 팝업 저기도 팝업. 팝업이 왜 이렇게 많아? 자 여러분 이 패션 현상 중에 팝업을 진짜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 성수동에는 주말이면 한 50개에서 60개의 브랜드들이 팝업을 열거든요. 스타필드 같은 뭐 대형 쇼핑센터나 아니면 백화점에서도 팝업은 진짜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많이 보셨죠? 근데 이 팝업 스토어가 왜 이렇게 폭발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때문이었어요. 이 엔데믹 이후로 오프라인이 이렇게 점점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예전 그대로의 형태의 오프라인이라면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까요? No! 온라인 브랜드들에서 느낀 감정적 친근함 있잖아요. 그런 게 오프라인에도 필요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옛날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옷가게 갔을 때 우리가 거기서 옷 사는 거 외에 어떤 다른 정보라든지 어떤 재미라든지 뭐 감정적으로 기분 좋은 그런 거를 느낄 일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통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팝업 스토어는 제품 판매의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뭔가 적극적인 브랜딩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약간 놀이 공간으로서의 의미 그런 의미가 좀 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돈 안 되면 왜 이걸 계속 하는 거지? 제품 판매의 목적 말고 뭔가 다른 거를 채워야 되면 브랜드들이 힘들잖아요, 준비하는데. 근데 자동 홍보 효과가 있어요. 만약에 팝업 스토어가 내가 굉장히 재밌고 뭐 만족스럽고 남기고 싶은 게 많았다. 그러면 자동으로 사진을 찍고 SNS에 다 올려줍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브랜딩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들은 이 팝업 스토어를 놓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 팝업 한번 하는데 성수동 기준으로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일주일 정도 열려고 하면 크지 않은 매장이 뭐 인테리어까지 포함하면 한 1억 정도 들거든요. 이게 진짜 만만치 않은 비용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 팝업 스토어는 짧은 시간에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정보도 있고 좋은 에너지도 받을 수 있는 되게 함축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부분들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팝업 스토어를 즐겨보자. 그게 대세의 흐름이거든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 요즘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면 여러분들이 패션 생활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패션 트렌드 컬렉션에 대한 분석은 제가 또 곧 올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전 가보도록 할게요. 올해도 잘 부탁드려요. 안녕. 뿅.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